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노실리 동부병원 가정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영수입니다. 오늘 제목은 건강 100세를 위한 고용량 비타민 요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건데요. 한마디로 강의 내용은 100세를 어떻게 건강하게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비타민을 고용량으로 섭취를 해야지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양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바꿔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이제 효능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결핍이 되지 않는 양만 소량만 먹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일, 야채만 먹어도 충분한데 굳이 이 비타민을 고용량으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일 권장량이라고 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만 먹으면 결핍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상황은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량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차 이제 건강 위주의 치료적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적극적인 치료의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일일 치료량인데요. 이 양이야말로 이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용량이라는 겁니다. 고용량 비타민 요법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핍 예방 관점의 일일 권장량이 아니라 건강 증진 차원의 일일 치료량, 즉 일일 권장량과 비교했을 때 일일 권장량의 3배에서 10배 이상을 경구로 섭취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사로 고용량을 투여하는 경우를 이제 고용량 비타민 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비타민 C의 경우에 예전 일일 권장량이 500mg인데요. 일일 치료량의 경우에는 2000mg에서 이제 6000mg까지 이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건강한 성인에서 감기를 예방한다든지 피로 예방 목적으로는 비타민 C를 2000mg만 섭취를 하시더라도 뭐 감기 예방이라든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만 단 당뇨가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암이 있다든지 만성 염증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6000mg까지 섭취를 해야지만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100세 시대를 좌우한다. 그러면 100세 시대 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보조식품을 꼭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요즘에 건강보조식품을 적어도 2-3개 이상은 아마 드시고 계실 겁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죠? 네. 여에스더라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뭐 홍보대사면서 건강기능식품 회사도 차렸고요. 그리고 요즘에 대박난 게 글루타치온 필름형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건강기능식품이 되었습니다. 이분 이제 강의 중에 이제 일반인들이 건강식품에 대해서 3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혹시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식품의 3가지 편견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라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음식으로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섭취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식 안에 충분한 비타민하고 미네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건강보조식품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틀렸다. 음식과 과일과 야채에는 비타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몸에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미네랄 중에서 이제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등이 우리 몸에 꼭 면역력과 관련된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이건 틀렸다. 두 번째, 지용성 비타민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간 수치가 증가한다든지 기형아를 낳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누는데요. 수용성 비타민은 한마디로 물과 같이 섭취를 하면 되고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고요. 과량 복용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배설이 규칙적으로 되기 때문에 몸에 이제 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그러니까 음식 섭취 후에 섭취를 해야지만 흡수율이 높아지고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이제 축적이 되는데 간이라든지 갑상선, 심장 등에 이제 축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권장하는 건강보조식품의 지용성 비타민 보시면 비타민 A, D, E, K 등에 대한 이제 건강보조식품 섭취 용량이 있는데요. 그 섭취 용량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되고 그거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섭취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려면 적어도 건강보조식품 권장량의 10배에서 20배 이상을 적어도 한 달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배에서 20배를 먹는 분은 없겠죠. 자, 수용성 비타민 B군과 C군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한 3-4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일정 양들이 이제 배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는데 굳이 왜 먹느냐? 다 빠져나가는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용성 비타민과 비타민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을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가 이제 소변으로 배설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은 세숫대야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신체에서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양은 세숫대야가 작은 세숫대야, 애기들이 사용하는 세숫대야만큼만 이제 용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탁 틀면 그 세숫대야만큼은 우리 몸에 채워지고 필요 양이 채워지고 그 나머지가 이제 넘치게 되면 흘러내리죠. 그게 이제 배설이 된다는 소변으로 배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 갑상선염, 암 이런 이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세숫대야의 용량이 2배, 3배로 용량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섭취량을 개인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고용량으로 섭취를 해야지 치료적으로 필요한 양이 섭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건강 100세를 위해서 영양 보충제가 꼭 필요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충분히 섭취가 가능했습니다. 이 과거라는 것은 70년에서 100년 전에 70년 전에는 가능했지만 현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 특히 토양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매년 나무를 심어서 음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 토양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유럽에서는 한번 재배를 하고 나면 2-3년간 묵혀둡니다. 더 이상 재배를 하지 않고 2-3년간 묵혀두고 또 이제 재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이
점차 많이 변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환경 호르몬이런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 많이 섭취, 맵고 짭고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화하기 위해서 비타민들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쉽게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 말 들어도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일본은 참 이런 걸 잘합니다. 별 필요도 없는 일본 과학기술청에서 과일과 야채에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얼만큼 많이 들어있을까라고 연구를 했는데 1993년도에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연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를 한 목적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은 줄이긴 하더라도 충분한 과일과 야채에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왜 그걸 보니까 시금치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C가 52년도에 150mg이 들어있는 게 82년도에는 65, 93년도에는 8mg 없습니다. 비타민 C가 시금치에. 철분을 보시면 52년도에 13mg이 들어있는 게 82년도에 3.7mg, 93년도에 0.7mg 없습니다. 철분이. 다른 것들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중단을 했습니다. 왜? 더 하다가는 과일 가게 채소 하시는 분들한테 매일 맞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중단하고 덮었습니다. 결론적으로 50년도에 시금치 한 단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90년도에는 시금치 20단 이상을 먹어야지만이 가능하다. 하루 종일 시금치만 먹고 있어요. 시금치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음식으로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족한 양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햇빛을 직접 쐬지를 못하는 것.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합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일과 야채는 따자마자 이게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저장고에 넣어놓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미국이나 필리핀에서 설이 익은 것 3, 4주 전에 따놓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잘 익은 바나나로 보이지만 3, 4주 전에 설 익은 그 바나나에 과연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보충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얘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정말 이런 얘기보다 당신이 먹고 있는 비타민하고 미네랄 뭐냐? 그것만 알려달라. 비타민 박사가 먹는 것만 꼭 챙겨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저는 일어나자마자 집에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하나씩 먹습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을 필름형을 먹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 아침을 먹고 식후에 코엔 엔자임 큐텐, 비콘C, 비타민 D, E 스프레이 제제를 뿌리고 루테인 지아단틴 눈 영양제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를 보고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는 비타민 C를 3000mg 분말로 먹고 셀레늄 아연 복합제를 복용하고 루테인 지아단틴 그리고 오메가3를 식후에 복용합니다. 자기 전에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마그네슘을 따로 챙겨 먹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의 그러면 효능이 뭐냐? 거기에 대한 효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입니다.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인데요. 장 해독 및 장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요. 장 면역력이 우리 신체 면역력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소화기내과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이 유산균의 성장을 도와주는 보조 영양분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은 간 해독이라든지 혈액 해독하는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미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엔자임 규텐과 마그네슘은 염증을 억제시키고 근육 피로감이라든지 통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B꽃이 비타민 B 복합제는 B1에서 12번까지 있는데요. 피로감 개선이라든지 그다음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그렇다면은 비타민 B 제제를 B 복합제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타민 D는 D 결핍 예방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은 비타민 D 결핍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건물 내에 있고 이제 해질 때쯤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햇빛을 쐴 시간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의사 중에서도 비타민 D 결핍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E는 뇌기능 개선이라든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테인 지아잔틴은 눈 피로감이라든지 노안을 개선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라든지 피부 노화를 방지시킵니다. 비타민 C는 피부에 꼭 필요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피부 영양제에 보면 비타민 C가 꼭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백 효과, 그 다음에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킨다. 그 다음에 셀레늄과 아연은 바이러스 감염을 이제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다, 입안이 덥덥하고 구강염이 잘 생긴다 하면은 셀레늄 아연을 복용을 해야 되고요.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고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아마 먹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적어도 2-3가지 이상은 먹고 계신다는 분. 네. 자, 이분들은 90세까지는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도 문제는 너무 많아. 예. 저도 하루 종일 비타민만 먹고 있어요. 비타민 먹고 조금씩 하면 외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배가 부르다. 그래서 강의를 들은 어느 목사님께서 하루 종일 그 비타민만 먹어야 되는데 그 말고 바쁜데 여기 꼭 필요한 거 3개, 2-3개만 좀 찍어다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2-3개 다 먹어야 되는데 10개 이상 다 먹어야 되는데 2-3개를 어떻게 고른단 말이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마비 따라해 보십시오. 오마비. 자,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 복합제 3개는 꼭 먹어야 된다. 오마비. 자, 그렇지만 여기 연세 있으신 분은 3개로는 좀 부족하죠. 뭔가 이걸로는 좀 100세를 살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또 고민 끝에 3개를 더 정했습니다. 오마비 DCU. 자, 따라해 보십시오. 오마비 DCU. 예. 비타민 D, 비타민 C, 유산균. 예. 이 6가지를 필수적으로 드시면 된다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알긴 알았는데 용량 얼만큼 섭취해야 되느냐? 건강보조식품도 용량이 천차만별인데 이거는 찍으셔야 됩니다. 찍으셔야 돼요. 다 알려주셔야 돼요. 오메가3는
1000mg 하나를 하루에 2번. 이제 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2000mg은 드셔야 됩니다. 식후에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기 때문에 공복시 드시면 이게 미싱미싱하고 기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식후에 바로 드시든지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270에서 350g,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그네슘 복합 비타민 제제 말고 마그네슘 제제를 따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칼슘, 마그네슘 복합 제제가 따로 나옵니다. 거기에 이 정도 영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드시는 게 좋냐? 자기 전에.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작용이기 때문에 자는 동안 먹는 게, 자기 전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 복합제는 비타민 B1에서 12번까지를 각각 30에서 50mg 정도는 복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B 복합제가 얼마큼 들어있을까요? 한 10에서 2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 복합제, 아까 얘기했던 B콤씨, 거기에 이 정도 용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B콤씨를 꼭 드시라고. 이거 언제 먹는 게 좋냐? 아침 식후에 먹든지 아니면은 여성분들은 이제 아침 밥 먹고 운동을 하러 가죠. 점심 때나. 운동 가기 전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니까 칼로리 소비를 더 활성화시켜서 소비를 더 늘려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전에 섭취를 해라.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2000에서 4000 인터내셔널 IU 하나 정도 아침 식전에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0에서 3000mg을 식후에 드시라. 그리고 유산균은 아침 공복이나 자기 전에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후에 복용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위산이 분비가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데요. 이 위산에 유산균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저는 꼭 챙겨 먹습니다 하는데 언제 드십니까? 식후에요. 효과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복 시 유산균을 드셔야 되고요. 유산균을 드실 때 꼭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장균수. 보장균수. 이게 뭐냐? 그냥 캡슐에 20억 개 들어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내에 얼만큼 그게 살아남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보장균수입니다. 장내까지 20억 개가 살아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장균수가 20억 개인지를 봐야 된다. 자, 이래 되면 이제 뭐 여러분들은 숙지를 했다면 90세까지는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90세로는 좀 부족하겠죠.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100세를 살려면 항노화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들을 규칙적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하루에 30분에서 60분. 과격한 운동을 할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그러면 저는 2시간씩 운동하는데 더 좋아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60분에서 많이 하면 90분 이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우리 몸에서 이제 해독 작용을 하거든요. 소변으로 이제 몸에 있는 독소를 같이 빼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1000에서 1500ml, 1리터 이상은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예방접종. 왜냐하면 우리 이런 폐렴이라든지 대상포진, 복강이 계속 걸릴 때마다 우리 면역력은 뚝뚝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규칙적으로 해야지만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 100세를 살려면 딱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뭘까요? 새벽에 운동을 하지 말아요. 새벽에. 이건 처음 들었어요. 왜 새벽에 운동을 하면 안 될까? 아침 일찍 새벽에 운동을 하면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예. 왜 그럴까? 저는 아닌데.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왜 그럴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 피부를 통해서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든지 땀으로 해서 배출되는 양이 400에서 500ml 정도 됩니다. 수분이. 그 다음에 새벽에 중간에 소변을 누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누는 양도 400에서 한 500ml, 많이 누는 분은 한 600ml까지 소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밤에 새벽까지 우리 몸에 수분이 800에서 1000ml가 빠져나가는 수분이. 그러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에 있는 수분도 조금 빠져나가겠죠.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면 혈액 내에 있는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고 혈소판도 있는데 점액도가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수분이 빠져나오면 혈류가 순환이 빨리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조금 점액도가 높아지고 또한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 한마디로 여러 가지, 오늘 저희가 라면도 먹었는데요. 라면 먹으면 맵고 짭고 이런 거 먹으면 활성산소가 또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강의를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강의를 열심히 하면 또 활성산소가 확 올라갑니다. 이 활성산소가 제일 많을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다. 자기 전. 자기 전에 활성산소가 극대화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이거를 중화를 시켜 나갑니다. 해독을 시키죠. 간뿐만 아니라 근육에 있는 독소를 빼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소변을 누울 때 보면 누렇게 거품도 일어나고 냄새도 나고 하는 게 해독작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새벽에 일어날 때 되면 활성산소는 없지만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다 고갈이 돼요. 항산화 물질이 고갈이 돼요. 앵꼬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복에 열심히 새벽에. 그러면 항산화 물질이 없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혈액 점액도도 올라가게 되죠. 한마디로 혈류가 제대로 잘 안 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혈관을 수축시켜요. 거기다가 혈관은 끄적끄적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막히게 되겠죠. 심근경색. 왜냐하면 심장에 운동을 하면 어디가 제일 피가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심장입니다. 뛰어야 되겠죠. 혈류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공급도 안 되지. 그러니 심근경색이 생길 확률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또한 뇌경색도 마찬가지로 혈관이 활성산소 증가하면 혈관이 수축이 돼서 뇌경색이 올 수가 있다. 정리하면 그래서 이런 또한 하나가 찬 공기를 쐬게 되면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특히 겨울에 새벽에 운동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수축을 하면 혈압이 또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심장마비와 뇌경색을 예방하는 방법 결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을 300에서 400ml를 천천히 드십시오. 왜냐하면 1리터에 몸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새벽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침 운동 전에는 항산화제제, 비타민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Q10 등을 복용하거나 가볍게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면 이게 이제 근육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류도 조금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육이 경직되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끝났고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금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 지금. 너무 답을
빨리 낮춰가지고 일단 방금부터 나와야 됩니다. 방금 소금도 나와야 됩니다. 소금도 안 나왔어요. 음식에 간을 맞추는 소금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안락하당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100세를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5회